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미얀마 사태가 지난 2월 1일 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거기에 이제 반발하는 시민들의 시위, 이걸 갖다가 또 유혈 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자기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인명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얀마 사태가 2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3월 6일에 뒤늦게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갑자기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같은 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얀마에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피 흘리며 쓰러진 시민들을 보며 삭혀지지 않는 41년 전 광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난다. 광주 시민이 흘렸던 눈물을 함께 닦아주며 힘을 보탰던 세계인들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정세균 총리 이 글을 읽으면서 실소를 한 이유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청와대는 또 3월 4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여기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평화적 시위에 대한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미얀마의 헌정 질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일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적은 지 이틀 뒤에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이 8일날 서한을 통해서 우리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한다.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은 1988년과 2007년에도 있었다. 이번에도 다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치명적 폭력 사태의 공개 성명과 결의안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이야말로 유엔 안보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얀마와 전 세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때, 유엔 안보리가 공동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 세계 군사 집단을 향해 민주주의와 국제적 질서를 무시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거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주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송영길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국회 본회의 당시에 대북전단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토론할 때 송영길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송영길 의원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폭파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예고한 대로 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자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에는 또 자기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에다가 감자를 캐는 사진을 갖다가 올려놓고 무슨 대흥당 감자니 뭐니 북한 동요인가 노래인가 그런 가사를 갖다가 끄적거린 사람이 바로 이 송영길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송영길 의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서 작성된 이 더불어민주당의 서한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국가 유엔 대표부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런 글들을 보면서 솔직히 좀 씁쓸한 웃음을 지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홍콩 유혈 사태, 홍콩 민주화 운동 유혈 사태, 유혈 진압, 중국 공산당의 유혈 진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70년 지난 70년 동안 70년 넘는 세월 동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 솔직히 그 탄압이라고 하기도 정말 부족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인권 탄압, 인권 유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 무슨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웃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인권 유린,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왜 중공이 무서워서 중공이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미얀마는 뭐 별로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그것도 또 심지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넘게 지나서 이제서야 뒤늦게 국제사회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고 이게 무슨 진심이 느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홍콩, 북한에 대해서는 입이라도 한번 뻥끗 해봤냐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 인사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6.25 때 잡혀간 우리 국군 포로 송환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북한 인권법 만들어 놓고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북한 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인권재단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사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사무실도 폐쇄해버렸습니다. 예산도 지금 뭐 절감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운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백서 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 미얀마에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 죄 없는 북한 주민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국가단체 독재 정권의 압제하에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무슨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영상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 찾아봤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못 찾겠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건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문재인, 정세균 뭐 그 외에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거 너무 좀 씁쓸한 얘기인데 홍콩 주민들도 그랬고 지금 미얀마 사람들도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민주화를 이룬 한국이,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달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냉정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민주화 누가 이뤘습니까? 뭐 소위 뭐 임종석, 이인영, 뭐 우상호 이런 586이 이뤄낸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조차 이 정권 인사들이 이 사람들은 그랬다고 자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이고 폐륜적인 북한 독재 정권 이 숙의 김정은이가 불쾌할 만한 언행을 절대 하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과연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홍콩 사태 당시에 우리나라의 우리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그 인사들의 행태를 보고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렇게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불이 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또 그 통과시키고 나서 웃고 이거는 남북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인권 제한, 인권 탄압 이런 걸 명목으로 해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바로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다가 너네들이 먼저 민주화를 이뤘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솔직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호소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너무 이거 직설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